우체국 창구에서 들은 뜻밖의 말. 등기 서류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익숙하네요. 그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우리는 가끔 뜻밖의 곳에서 과거를 만납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은빛마을 우체국이었습니다.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직원이 3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등기도 보내고 택배도 받았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등기요. 직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섬유회사에서 일하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익숙해서요. 저희 고모가 그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집에서 자주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유회사는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고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정숙이었습니다. 아, 정숙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고모 이름 아세요? 물론이지. 같이 일했어. 정숙이랑. 직원이 신기해했습니다. 진짜요? 세상 참 좁네요. 고모가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23세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힘들 때는 같이 점심을 먹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숙이 어떻게 지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손주들 봐주시면서 지내세요. 그래, 손주가 있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고모가 어머님한테 정말 고마워하세요. 회사 생활 힘들었을 때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셨다고. 지금도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 덕분에 버텼다 그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고모 전화번호예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고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숙이의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2장. 뜻밖의 연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스물셋 정숙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둥근 얼굴이었습니다.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기계가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정수기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선배님,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다들 그래. 겁먹지 마. 손을 잡고 가르쳐 줬습니다. 실수해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정수기는 늘 반찬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선배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 일이 끝나면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힘든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에요. 선배님 없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후배를 챙기는 건 선배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에게는 특별했나 봅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40년 만이었습니다. 정수기는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 기억한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긴 했지만 예의상 그런 걸 수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바라기도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도 이제 늙었겠지요. 저처럼 머리가 새고 주름이 생겼겠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수기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를 더듬었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장. 남아있던 이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바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아팠습니다.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대야 했습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다녔습니다. 정수기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비슷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선배님 힘들죠? 응, 힘들어. 너도 힘들지? 네. 근데 어떡해요? 버텨야죠. 하지만 함께 있으니 조금 나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우리의 휴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일 안 할 거야. 왜요? 피곤해. 집에서 애들 키우고 싶어? 정수기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정수기가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정수기가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학비가 모자란대요.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정수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근하자. 나도 야근할게. 같이 하면 덜 힘들어. 선배님도요? 그래. 나도 돈 더 벌어야 해. 같이 하자. 그렇게 우리는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하니 조금 나았습니다. 야근이 끝나면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곤해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선배님, 응? 고마워요. 뭐가? 같이 있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잖아.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28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수기가 아쉬워했습니다. 선배님 없으면 어떡해요? 너도 곧 결혼할 거야. 괜찮아. 마지막 날 정수기가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꽃무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놓았어요. 받아주세요. 고마워. 선배님 행복하세요. 너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수기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장, 잊힌 줄 알았던 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수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정수기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직도 망설여졌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녔고, 결혼했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삶이 의미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일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해준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그저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정수기에게는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준 것, 같이 밥을 먹은 것, 야근을 함께한 것, 버스에서 옆에 앉아준 것. 그 모든 게 정수기에게는 소중했나 봅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 살아간다는 걸.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수가,
네. 누구세요? 나 김미경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미경 언니? 응, 나야. 정수기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맞아요? 정말 언니예요? 그래, 나야. 정수가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조카 딸한테 번호 받았어. 우체국에서. 아, 그 애가 언니 만났구나. 정수기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언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5장. 다시 이어진 인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수기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빛마을 단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정수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를 알아볼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수가, 언니, 우리는 안 왔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기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정수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도 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변했네. 정수기가 웃었습니다. 언니도요. 근데 똑같아요. 여전히 언니 같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기도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손주도 셋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 네.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언니는요? 나도. 비슷해.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회사 시절 언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힘들 때마다 언니 생각했어요. 언니처럼 버텨야지 생각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내가 힘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 정수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 자주 만나자.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갔습니다. 정수기가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혼자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정수기를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시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이어줍니다. 잊힌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정수기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제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수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서로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를 이어주고 다시 만나게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들은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체국 창구에서 다시 불린 이름 하나가 잊고 지냈던 시간을 조용히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내가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상 속 아주 짧은 순간에 남겨진 흔적 하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나무였습니다.